안녕하세요. 좋은 책을 소개하고 함께 나누는 철민이의 행복서재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한파와 폭설이 지나갔던 한 주였는데요. 추위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예보가 있고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도 있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와 추위로 인하여 건강 잃지 않도록 보온에 신경쓰고 안전사고에 유의하며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는 공부법 하브르타를 나누는 중에 있는데요. 오늘은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인 파트 4 하브르타는 자녀 교육의 미래다 그리고 에필로그를 나눌 차례네요. 앞서 나눈 3번의 짧은 영상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그리고 하브르타가 어떤 것인지를 보고 저자가 하브르타를 적용한 예시 중에서 하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파트 4와 에필로그를 통해서 이 책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파트 4는 다음과 같이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식탁혁명이 일어나다에서는 우리나라의 식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저자는 식탁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이 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 식탁에서는 대화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식탁은 단지 식사를 하는 곳이 아니라 한 가족이 모이는 공간이다. 대화하기 안성맞춤인 공간인데도 점점 식탁에서의 대화는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 요즘에는 가족이 식탁에 모이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 되어버렸다. 어쩌다 한번 가족이 모두 식탁에 모여 대화라도 하려 하며 모두 스마트폰만 주시하면서 따로 논다. 식사 시간도 대부분 10분 안에 끝난다. 빨리 해치우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30분이나 1시간씩 느긋이 먹고 있을 수 없다. 식탁의 방향을 바꾸다에서는 저자 자신의 식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바꾸는 장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식탁을 바꾸기 위해서 저자가 한 일은 식탁의 위치를 바꾸고 식탁의 자리 배치를 전면 재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얻게 된 변화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가정에서 아빠의 자리를 제대로 만드는 계기가 된다. 아빠의 자리가 만들어지면 이제 아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 이제 우리 식탁은 잡동사니를 쌓아두는 장소에서 진정으로 대화와 나눔이 살아나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잠들어 있던 대화가 살아나고 가정이 다시 태어나는 느낌이었다.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 저자의 식탁은 대화가 살아있는 행복감을 느끼는 식탁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의 마지막에서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나누며 이 장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나는 아이들과 한두 시간은 거뜬히 식탁에서 보낼 수 있다. 이런 일이 어느 가정에서나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빠가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야 한다. 두 번째 장은 우리 아이가 달라졌소요인데요. 장의 제목처럼 하브르타를 통해서 저자의 아이들의 달라진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몇 가지를 꼽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6개월간 가정에서 하브르타로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많은 일이 있었다. 한마디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의 연속이었다. 처음 하브르타를 접했을 때는 정말로 아이들과 30분 이상을 대화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하브르타를 시작한 첫날 40분간 대화하면서 그 놀라움에 대해 탄성을 질렀다. 아이들은 아빠와 함께 몰입하는 것을 배웠다. 아이들은 배려와 양보, 관심과 사랑,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 실질적인 경제 문제에 대해 배웠다. 또한 더욱더 실천적인 사람이 되었다. 하브르타를 통해 아빠와 대화하는 법을 배웠다. 차근차근 물어보고 상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배웠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은 이제 싸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 것 같다. 이외에도 하브르타를 통해 경험했던 변화들을 읽을 때 많은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통해 하브르타를 통해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파트의 마지막 장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하브르타입니다. 이 장에서는 특이하게도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대화와 토론 방식의 하브르타를 찾아보는 것이라서 흥미로운 장이라고 생각되네요. 크게 세종대왕과 하브르타, 황희정승과 하브르타, 다산정약용의 하브르타를 수록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하나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하브르타 교육의 대표학자라고 할 수 있는 다산정약용은 하브르타 정신에서와 같이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파벌을 초월해 학문을 교류했다. 한 나라의 큰 학자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어렸을 적부터 질문과 대화를 통해 재능과 자질을 발견하고 존중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아버지의 교육 철학이 있었다. 다산정약용은 익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다산정약용 본인도 탁월한 학자였지만 이렇게 큰 학자가 탄생하기까지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네요. 이 책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아버지의 역할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하브르타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 가정에서부터 미래를 멋지게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에필로그의 다음 구절을 소개하며 질문하는 공부법 하브르타 영상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애착의 형성이다. 애착을 형성하려면 반드시 부모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브르타는 제대로 된 애착 형성을 도와주는 최고의 방법이다. 하브르타는 황금 맞는 시대에 아빠가 가정으로 돌아와 제자리를 찾고 그 역할을 다하며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가정을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내가 경험한 하브르타가 틀림없다면 말이다.